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수업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마찬가지로 PPT 녹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매 시간 책 표시가 된 세 번째인데요. 책 표시가 된 부분은 진솔한 생각을 담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검은고의 참된 소리 중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의 치우친 모습을 적어보기도 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적어봐 주세요 했는데 많은 학생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다소 치우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깨끗한 나의 공간만을 위해,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좀 치우쳐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깨끗한 공간을 좋아하는데 지저분한 공간에 가면 짜증을 좀 내고 왜 청소 안 하냐고 화를 내기도 해요. 물론 때때로는 그냥 선생님이 먼저 청소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살펴보니까 선생님은 내가 좀 치우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치우침이 드러나 보일까요? 나만의 치우침은 무엇일까요? 한 번씩 생각하고 정리했다면 다음 봅시다. 친구의 치우침. 어느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요, 필기구를 많이 산대요. 다 쓰지도 않으면서. 필기구가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가 쓰고 싶은 펜을 쓰니까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펜이 거의 한 60개, 70개를 큰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치우침은 뭘까요? 아마도 공부해라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부모님은 하루에 몇 번 이야기하는지 알고는 계실까? 물론 우리가 학생다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충실함을 바라는 어머님의 마음은 공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다 학창 시절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걸 안 한다면 물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24쪽을 한번 볼까요? 먼저 생각을 열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삼중 누각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요. 연기 한문 좀 어렵지만 무시해도 돼요. 첫 번째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생각이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원인. 그죠? 친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기도 해요. 또한 결과를 예측하고 어떻게 할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요. 또 우연과 필연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연은 어떠한 원인이 없이 결과가 드러나는 일인데요. 사실 그렇게 우연에 맞는 일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필요는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는가요? 선생님은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을 해요. 물론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예측된 대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우연적 요소가 들어와요. 마치 그것과 같죠. 선생님이 꽃을 키우고 싶어서 화분을 사서 화분에 씨앗을 심었어요. 선생님이 원인이에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주는 것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운동장 한가운데 씨앗을 심어놨으면 꽃이 필까요? 네, 가물으면 그 씨앗은 말라 죽을 거예요. 원인은 좋은 인연을 또 만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누구와 함께 하면 잘 되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잘 되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연에 따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충 누각과 연계. 여기서도 누가 어리석은지 선생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일단 좀 어리석대네요, 이 친구가. 이 돈 많은 사람은. 어느 날 그가 다른 부잣집에 가서 삼층 누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보면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여러분도 갖고 싶듯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차가 나오면 차를 바꿔볼까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 부자도 삼층 누각을 보았대요. 그 누각은 굉장히 높고 넓었대요. 웅장하고 화려했대요. 올라가 봤나봐요. 시원하고 밝았대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것을 무척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저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데,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누각을 짓지 못했지? 그리고는 그 목수를 불렀대요.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죠. 아마 대목장인 것 같아요. 집을 짓는. 저 집은 웅장하고 저렇게 저 집과 같이 저 집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목수는 대답했대. 그건 제가 지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돈 많은 부자는 지금 나를 위해 저런 누각을 지어라. 목수는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땅을 고르고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지었어요. 이런 모습을 돈 많은 부자는 지켜봤나 봐요. 3층 집을 짓고자 한 주인은 벽돌을 쌓아 집 짓는 것을 보고 의혹이 생겨 목수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했나 봐요. 어떤 집을 지으려는가? 목수는 대답했죠. 지난번 얘기하신 대로 3층 집을 지으려고요. 그때 이 부자 아저씨는 이야기했대요. 나는 아래 2층 필요 없고 제일 높은 위층만 지어라. 목수는 대답을 했대요.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두째 층을 지을 수 있으며 두째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셋째 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죠? 라는 이야기예요. 아래 우리는 공부도 기초를 다지고 그의 대들보를 세워서 지붕을 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금세 흔들릴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목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두째 층을 지을 수 있으며 두째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셋째 층, 3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그 주인은 고집스럽게 대꾸했대요. 아니 나에게는 아래 2층 필요 없어. 그냥 맨 위층만 먼저 지어줘.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대요. 어떻게 맨 아래층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지만 이 내용 속에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라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이걸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볼까요? 선생님은 원인과 결과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행위의 앞과 뒤가 또 상하, 좌우 등의 차례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순서라고 해요.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를 말하는 것이죠, 순서는. 근데 여러분도 잘 보세요. 공부도 순서가 있어요. 그죠?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겠죠.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순서를 생각하는 힘을 우리는 많은 경험으로 배웠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원인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결과를 구하는 엉뚱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것. 좋을 수가 없죠. 진짜 우연히 내가 하는 문제가 다 나왔으면 모를까. 또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법. 복권 같은 우연을 주택복권, 로또 이런 걸 생각하는 우연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우연은 아주 희소해요. 희소. 많지가 않아요. 평생 한번 그런 행운 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학교에서 모든 학급의 시간표는 요일이라는 순서와 1교시, 2교시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순서가 있어요. 세상에 1교시, 2교시, 3교시. 마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순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앞과 뒤는 맞는지 또 위와 아래는 맞는지 등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힘을 달리 우리는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은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힘이에요. 그 결과를 예측하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이성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 칭찬을 받을지 또 벌을 받을지 이미 많은 경험을 알고 있어요. 그죠? 욕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죠. 이 또한 하나의 순서인데요. 욕을 하면 즉 원인이죠. 조건이죠. 그 다음에 비난을 받는다가 따라오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욕을 하면 비난받는다. 뭐 또 뭐가 있까 도둑짓을 하면 뭐 경찰서 가서 벌을 받는다 다 알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친구로서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이런 거죠. 이러한 구분을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라고 하는데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달리 원인과 그에 따르는 결과는 떨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부처님은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했대요. 자, 그럼 연기가 뭘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는 정확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원인과 결과는 서로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뛰기가 어려워요. 연기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이거 어렵네요, 그죠? 서로 의지하고 있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의지에서 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적이고 자전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엄마에게 의지해 있고 아빠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조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맞아요.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격 수업일지라도 있다라는 것을 가상을 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상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정신이 나간 사람 같겠죠? 교실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즉 여러분 학생들에게 의지해서 선생님의 수업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에 종치면 교실에 앉아있고 가만히 있다가 종치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이에 선생님에게 의지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기는 서로 세 번째 줄인데요. 연기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며 서로 의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연기래요. 소금이 물을 만나면 소금이라는 주어가 빠졌네요. 소금이 물을 만나면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이 다시 더운 해를 만나면 더운 해가 인연이 되어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날아가 접시에는 소금만 남게 될 거예요. 물론 산소와 수소는 다시 기온차에 의해 더운 날 찬 음료수 잔에 이슬로 맺히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찬 음료수 지금 같은 날씨에 찬 음료수를 잔에 부어보세요. 바로 컵 주변에 물기가 생기죠. 이슬로. 이처럼 만나고 변하며 다시 헤어지는 일은 우리의 삶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며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갈까요? 그 생각 속에서 행복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 속에 공부도 있을 것이고 올바른 말, 예의 바른 행동, 진실한 마음 자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숙제는 없어요. 그죠? 단 한 가지 시간에
28쪽을 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수업을 마무리할게요.